권성동이는 뭐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48억을 받고 모해 이중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우리가 다룬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진짜 엄청나게 큰 의혹이 터졌습니다. 한겨레 21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이 보도를 보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 페이북에다 이 기사를 그냥 올려버립니다. 야, 효능감. 야, 이건 진짜 효능감. 진짜 정말 흥분하다. 잠깐 좀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자,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 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와, 기사로. 자, 근데 이 D가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뒤에 이제 좀 방금 나오신 우리 한겨레 기자께서 이제 어깨를 좀 펴서도 되는 게 이번 탐사 보도를 통해 진실을 널리 알리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신 언론의 용기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와. 저는 뭐 뒷부분보다 이거 중단해. 바로 명령을 한 것. 그렇죠. 그게 기자로서 진짜 이 보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흥분 안 한 척 잘하시네. 뭐 이 교육을 받고 나왔어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뭐 교육 받고 나왔나 봐. 덤덤한 척 잘하시네. 자,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고 우리 기자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국가의 눈먼 돈을 해먹으려고 권성동을 이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 저는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이 기사가 그렇게 쓴 건 아니고 네.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삼부토건이 또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2023년 11월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 전역에 교량을 놓는 사업을 하고자 우리나라에 약 6천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게 경제 원조 차관해주는 그거를 활용하고자 했던 거예요, 필리핀에서. 그렇죠. 네. 자, 요청이 왔죠. 그래서 대한민국 기재부가 수개월 동안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할 국내 기업들도 막 알아봅니다. 네. 왜냐하면 필리핀이 참여할 기업도 좀 알아봐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기재부가 이거 심의도 하고 기업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네. 무려 6천억을 빌려주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꼼꼼하게 했겠죠. 그런데 사업에 참여할 기업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리핀의 부패가 매우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 라는 결론을 짓습니다. 기재부에서. 왜냐? 필리핀에 취재를 해봤는데 필리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부 자기들끼리도. 필리핀에서도. 그래서 2024년 2월에 기재부는 이 사업 지원하지 않기로 결론을 딱 내려버립니다. 네. 결론을 내린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때 바로 권성동이가 등장을 합니다. 뜬금없습니다. 왜 뜬금없냐? 권성동은요, 권한도 없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책임도 없는 자예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권성동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최상목이를 만나서 강력하게 압박을 가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지원을 다시 좀 검토를 해주세요. 대우건설 삼부토건 등이 여기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거 엄청나게 압박을 가한 거야. 네. 그런데 직접 만난 거야.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권성동은요, 이 사업과 권한과 임무와 책임이 아예 없는 자입니다. 근데 생뚱맞게 간 거야. 네. 이런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2024년 2개월 후 4월에 네. 2024년 4월에 필리핀에게 최종 통보를 합니다. 우리 지원하지 않겠다. 끝! 꺼져. 끝!
그러자 권성동은 기재부를 2차 압박합니다. 또 대외협력기금 그러니까 6천억 이것과 관련해서 운용하는 데가 바로 한국수출입은행이거든요. 네. 이 한국수출입은행이 진짜 이 대우건설 이 참여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본 거야.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확인을 해봤어. 확인을 해봤더니 거짓말이야. 대우건설 안 한대. 우리 안 할 건데 한 거야. 그래서 한국수출입은행이 필리핀에 다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권성동이 또 나타납니다. 3차 압박가입니다. 권성동이 기재부 관계자들을 이번에는 자기 의원실로 불러요. 야, 아무튼 그게 네. 되나? 그것도 신기해. 아무튼 불러가지고 3차 압박가합니다. 그 필리핀하고 외교를 생각해서 좀 지원하시오. 그리고 기재부하고 수출입은행 지금 필리핀에게 외교적 결례를 범한 거다. 오 이렇게까지 압박을 합니다. 이건 거의 협박이지. 협박이죠, 이 정도 너네 되면. 이제 큰일 났다. 잘못했다. 너네 이제 큰일 났어. 이거 그렇죠. 협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24년 10월에 기재부는 권성동의 압박에 못 이기고 3번의 압박. 예, 6천억이었잖아요 규모가. 네. 이 규모를 이제 대폭 낮춥니다. 한 1,000억. 1,000억 규모로 해가지고 필리핀 교량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라고 용역 발주를 승인합니다. 이거 다 했거든 타당성 조사. 네, 근데 또 다시 이제 승인하는 거 하도 지랄하니까 하도 지랄하니까 이제 취재 기자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리는 어떻게 잘 됐나요? 네,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네. 덧붙일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권성동 의원께서 그전 제 취재를 하는 동안부터 보도가 나간 뒤까지 연락을 계속 드렸는데 연락이 네. 없으셨다가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언급을 하시고 나서 네. 이제 반박 하시는 이제 페이스북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권성동 의원께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보고 사실상 인정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네네네. 왜냐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그러니까 필리핀 모듈형 교량 사업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계시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압박 정황 같은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일본을 언급하면서 이제 수출입은행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라는 그런 정황도 이제 스스로 또 이제 써주셔가지고 사실상 자백이네요. 네. 근데 기자님은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취재를 잘했어요? 전 진짜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취재가 시작이 됐냐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작은 명태균부터 시작이 됐는데 명태균이요? 네? 저희 팀에서 사실 명태균 씨를 이제 계속 취재를 해오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사용했던 하드디스크를 저희가 입수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일부는 보도를 했는데 그 네. 와중에서 이제 저희 같은 팀원 선배가 이제 발견을 한 문건이 이제 현대로템이 청탁을 명태균을 통해서 청탁을 하려던 이제 문건을 발견해서 보도도 했습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현대로템 관련한 기사가 나가니까 현대로템 관련해 EDCF 그러니까 저희 대외경제협력 차관에 네.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제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EDCF는 저는 EDCF라는 걸 또 몰랐거든요. 그냥 ODA 일종이구나 하고 얼핏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로 시작된 게 EDCF 취재로 이어졌고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 이제 권성동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권성동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고 권성동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제 조금씩 추적을 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오늘 그 한겨레 20일의 보도를 소개하면서 제가 첫 문구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대한민국의 눈먼 돈을 먹기 위해서 권성동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고 저는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요, 안 해요? 사실 저는 딱 제가 확인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알아요.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못 썼고 그런 네. 그냥 이거 의심 안다라고 네. 했잖아. 동의하시잖아. 그거 왜 그래? 약간 그 뉘앙스도 있더만. 결코 그 특사 보낸 거 얘기했더만 2022년 6월인가에 결코 권성동이가 필리핀에 한번 특사로 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도 저도 이제 네. 기사를 거의 완성한 상태에서
권성동 의원께서 필리핀과 어떤 인연이 있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외통이나 뭐 기자회의나 이런 데서 계시지도 않았던 거. 그렇습니다. 최욱 앵커보다 네네. 더 황당무계하고 부드럽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 황당무계하고 가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받아 먹을 결심이다. 라고 했을 때 어디서 받아 먹습니까? 이 건설회사에서 받아 먹습니까? 아니면 외국이라는 필리핀에서 받아 먹게 됩니까? 뭐 저는 사실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다 열려 지금 있죠. 알아보는 중인데 예. 알아보는 중이긴 한데 저는 이게 여러 가정을 저도 이제 세워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어디선가 뭐 이득을 취할 곳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정말 필리핀과의 이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소신이다. 여러 가지를 했는데 세 번째는 아닌 것 같고. 아, 이거 네. 기자님. 3번. 아, 3번 왜 얘기해? 뭐 시간 없는데 말이 저희 돼? 다 가능성을 열어놔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뭐 관련 상임위도 아니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네. 관련 상임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인연이 2022년에 특사 갔다 온 것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빼세요. 딴 데 가서.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 두 가지는 다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는 편인데 네. 첫 번째는 뭐 약간 수사의 영역이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밝혀진 뭐 캄보디아 그다음에 EDCF 관련해서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런 네. 것들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수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연이 이득을 얻을 게 있었다라는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지금 추적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20년. 보세요. 지금 권성동이가 아까 그 삼부토건 얘기한 거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 작품이 권성동 개인 차원의 작품이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삼부토건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삼부토건이 저런 해외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이때 있는데. 아니 이때는 이 사업만 못하는 게 아니라 삼부토건은 아예 그냥 기업 자체가 기울 때죠. 네네. 맞아요. 왜 이런 얘기 안 하시나요? 말씀드릴게요. 너무 말씀드릴 게 많아서 대우건설도 사실 의향이 있다고 처음에는 밝혔다고 저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350개 교량 그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보셨겠죠. 네. 대우건설에서 그 수출입은행에서도 그럼 너 진짜로 이제 권성동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대우건설 진짜로 하실 생각 있으세요? 물어봤을 때는 좀 어렵다. 그래서 대우건설은 병풍서졌을 가능성이 있네. 좀 어렵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오히려 대우건설 쪽에서는 우리보다는 중견기업 다른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왔는 게 적당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요. 그래서 네. 대우건설은 진짜 하실 의향이 없었던 것 같고 EDC의 네. 규모가 대기업이 갈 만큼 크진 않거든. 이 돈이. 네. 어. 그리고 또 삼부토건은 삼부토건. 제가 예전에도 취재한 적이 네, 있어요. 요거 취재원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실제로 그 제안이 왔던 거 맞아요. 근데 브로커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네, 브로커를 통해서 뭐가 저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못 봤지만 브로커를 통해서 제안이 왔고 네. 관련한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삼부토건 내부에. 아, 그래서 또 내부에. 그런데 당시에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삼부토건이 그걸 들어갈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네. 그래서 일단 내비두고 또 연락이 오면은 그냥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해봐야겠다 브로커한테. 근데 브로커가 그 뒤로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냄새가 매우 심각하게 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왜냐하면 권성동이 아무 관련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이거를 압박을 가했다는 게 매우 수상하죠. 근데 삼부토건이 나왔다는 사실. 네.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뭐 보수 패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함부로 중단 명령 내리면 안 된다. 외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사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네. 필리핀하고는 그 다른 걸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고 이게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아요. 그게 다나 요거 좀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기재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어요. 그래. 그래서 필리핀에도 다른 사업도 이제 제안을 하려고 했고 필리핀이랑 이제 3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이미 차관 약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상으로 사업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예정돼 있는 게 그렇습니다.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이제 120억 원 정도가 이제 사업이 이미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 하나 안 한다고 해서 필리핀과 외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그렇습니다.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강원인도 사건 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을 당했는데 그 제가 수사를 잘 못한 게 아닙니다. 법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니 잠깐만요. 양분한 무효는 한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 나 그걸 보고 정말로 제가 머리가 돌 뻔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구속영장 청구도 내가 총장하고 이렇게 이게 투쟁을 해서 청구했는데 내가 두 가지가 아주 아쉬워요. 이거 진짜 한 번도 원래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하나는 영장 범죄서에 넣지 못한 겁니다. 하나는 권성동 의원의 검사가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합니다. 나오라.
예. 불법 채용인데 조사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권성동이 그당시 법사위원장인데 예. 대검 반부패 부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요. 왜 우리 부장을 소환해? 부르려면 왜 부르냐? 이렇게 하니까 반부패 부장이 밑에 연구관을 통해서 검사에게 왜 부르냐? 확인해줘. 확인하니까. 그 당시 안모 검사가 여차저차해서 이런 불법 사유로. 채용을 확인을 하니까 부른다라고 보고를 했죠. 예. 이 연구관이 반부패 부장한테 다시 보고를 합니다. 예. 이래서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반부패 부장이 야 서류로 다시 정식으로 보고를 해라 그래. 서류로. 그래서 검사가 아예 부르지 말은 것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직권남용죄가 된다 이것입니다. 나 되죠. 법사위원장이 이걸 했으니까 제가 이거 영장의 범죄사에 넣으려고 그랬어요. 예. 그때 총장이 그 당시 임시 만들어진 조직의 수사 전문단을 만들었어요. 예. 강원대 사건 심리 때문에 거기다 해부를 하자. 죄가 된지 안 된지. 수사 전문단의 대부분이 뭐 이제 대검 쪽에 사람들이니까 이게 죄가 안 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죄가 안 되겠습니까? 죄가 되죠.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같은 사람은. 법사위원장을 한 사람이 내 보장을 왜 부르냐라고 이렇게 반부패 부장한테 어필을 해가지고 결국 이걸 못 불렀어요. 근데 주장은 그겁니다. 언제 부르지 말아야겠냐. 보고서 영향력을 미친 거죠, 당연히.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빠지게 내가 뭐 이거 들어서 영장 발부됐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폭로. 또 하나는 내가 10년간 참았다. 그렇죠. 7년 참았는데 강원랜드 사장이 최모 씨예요. 이 사람이 2018년에 강원대를 그만두고 강원도지사로 출마를 합니다. 예.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인가 그 강원도당 사무처장 노모 씨가 이 최 사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강원대 전략구역에 3군데가 있다. 예. 전략구라는 것은 당신을 많이 찍어줄 지역구. 예. 거기에 국회의원 3명이 있어. 예. 그중에 한 명이 권성동입니다. 예.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돈을 줘야 된다. 돈을 줘야 된다. 이게 권성동 있고 또 누구 이야기로 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가 3명의 돈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내고를 해가지고 5천만 원 셔부를 옵니다. 강원대 사장이 돈 5천만 원 그 노모 씨한테 줍니다. 제가 그걸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뒤로 너무 제가 흥분을 했어. 이제 노모 씨를 데려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 돈이 노모 씨가 먹었으면 노모 씨를 처벌한 것이고 이 돈이 노모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권성동한테 흘러갔다면은 권성동이가 정치 자금이 넣어야 되니까 내가 너무 흥분해서 이걸 총장한테 보고를 했죠. 그 총장한테 나 상탈 줄 알았는데 총장이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들은 수사 권한이 없다. 불법 채용에 대해서만 수사를 해야 된다. 하지 마라. 이야. 그 영장에 넣을 수가 없었죠. 근데 영장에 넣을지 안 넣을지는 제가 말한 대로 노 씨를 권성동한테 돈을 전달하겠다고 가져갔다 노 씨를 우리가 데려다가 조사를 해서 권성동한테 안 갈 수도 있겠죠. 안 갔으면 노 씨가 처벌받는 것이고 권성동한테 돈을 갔으면은 권성동에 대해서 영장 범죄에서 그걸 추가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총장이 이걸 수사를 못하게 합니다. 이유는 강원도 수사단은 신규 채용, 불법 채용에 대해서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권이 없어. 그래서 그럼 그 사건을 딴 데 누구한테 맡겼나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우리 수사단이 해체되면서 수사단이 해체된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보냈고 아마 중앙지검에서 그 사건이 남부지검으로 갔을 겁니다. 제가 그대로 누가 처벌받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사라졌구나. 이게 권성동 의원은 이 검찰과의 커넥션이 아주 내가 그때 그 사건이 그대로 제가 그럼 노 씨가 처벌받았나? 권 씨가 처벌받았나? 사건이 어떻게 됐단 말이 없어요. 그대로. 강릉지방정부의 고위직을 지낸 분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겨레 21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왜 권성동 의원은 이토록 필리핀에 집착했을까? 왜 필리핀이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본인이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저한테 제보를 해서 오늘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근데 누군지 다 알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거냐면 그 강릉에 권성동 의원의 사촌이 있어요. 권모 씨라고. 근데 이분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그 건설 회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 회사가 이제 그
필리핀에 태풍 피해가 굉장히 자주 있고 많아서 그렇죠. 예. 그 주택 파손이나 이런 뭐 도로나 뭐 이런 것들이 다리나 교량이나 이런 것들이 파손이 많이 되어서 그 사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하러 갔는데 정작 필리핀에서 이 돈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이제 거기에 같이 했던 필리핀의 주체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일종의 이제 떼어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는 해결하는 어떤 정치적 해결사 역할을 권성동 의원이 해준 것으로 이분은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필리핀 소송의 현지까지 여지가 있기 가서. 때문에 제가 예. 상세하게 말씀을 예, 못 드리겠어요. 아, 요새 예. 하도 국민의힘 틈만 나면 저를 고소해가지고 예. 저 너무 괴로워요. 근데 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촌 권성동 의원의 사촌이 해주는 그분이 이제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의 이제 그 취재 내용을 다 종합을 하면 사실상 게이트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윤석열 정권 이후에 정권 안에서 윤핵관,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윤핵관들이 캄보디아 ODA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EDCF뿐만 아니라 또 우크라이나에도 예. EDCF가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베를리즈라는 나라 아세요, 베를리즈. 여러분? 아, 베를리즈라는 봤어요. 나라. 예. 네. 이 조셉 해피처인 네. 나라에도 지금 ODA가 예산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의 어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역 단위에서 어떤 일을 벌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건 상당한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지역 사회의 이 전직 이렇게 말하자면 지역에 있는 권성동 의원의 일가들의 이권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건 수차례 문제가 많이 예.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교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가 나오냐면 권성동 의원 지금 막 특검이 수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분이 옥중에서 출마해도 다음 총선에 당선될 거다. 왜냐? 강릉 지역의 지역에서는. 어떤 그 지역의 영향력과 그 다음에 조직, 네트워크 이런 게 모든 게 이제 권성동 이분이 이제 5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네트워크가 이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함께하는 사촌. 그러니까 둘이 사실상 경제 공동체나 다름없다라고 지역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덩어리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기도 하다. 권성동의 혐의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통일교에서 받은 뇌물이나 대선 자금 정도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받은 제보로 지금 취재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권성동을 비롯한 윤핵관들이 해외 대경제협력 차관을 빼돌리는데 예를 들면 캄보디아랄지 인도네시아랄지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그 돈을 차관이란 것은 사실은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받아야 되는데 받을 생각 자체가 없이 그냥 돈을 내보낸 다음에 그 나라 정부와 정부 고위 관계자와 짜고 그 돈을 빼돌려서 조세 도피처나 제3국의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한 축이 있는 것이고 백현동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에 개발 특혜를 주고 이재명이 거액의 대가를 받았다라는 게 근데 지금 드러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백현동의 시행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시행사업자가 이재명 측 인사들에게 거액의 대가를 줬다라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이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최근에 그 시행사업자 대표를 만났습니다. 몇 달 전에 만났는데 어떠한 제보를 받고 만났냐면 백현동 시행사업자가 권성동을 만나서 검찰 수사 무마나 자기 혐의를 축소하는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라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백현동 사건에 이 정바울 대표가 증인 출석을 하고 법정을 나갈 때 제가 물어봤죠. 권성동을 만난 적이 있느냐? 그리고 권성동에게 사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권성동을 만난 사실이 있다. 청탁의 대가로 뭘 줬느냐? 권성동에 대해서 당신 시행사 직원들을 동원해서 쪼개기 후원금을 한 게 아니냐라는 제보가 있다라고 하자 인정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쪼개기 후원금 실태나 정황을 파악하고 시행사로 직접 가서 현장 조사까지 다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사건이 덮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대장동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50억 클럽의 멤버들은 전부 다 국민의힘 관련자들, 관계자들이죠. 민주당은 거의 없었고 아예 없었죠. 그런 것 듯이 백현동 사건 또한 어이없게도 윤석열 정권에서 권성동이 접근해서
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일종의 정치 자금을 받은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뉴스타파 사직하고 하면서 따로 보도를 하진 않았는데 당시에 이제 이 대표 외에도 시행사 직원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성관이 현장 조사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조객 이용금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그 사건은 어디 갔냐는 거죠.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회가 된다면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특검 관계자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취재한 자료 그리고 녹취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